비텍펜의 역사 이야기 김영민 PD와 함께 또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임진왜란 좀 옛날 얘기입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16세기죠. 1592년. 그러니까 소서행장이 이끄는 일본 군체 일진이 상륙했습니다. 부산포에. 그 당시 부산진 첨사 정발은 열심히 싸웠지만 함락되고 말았어요. 워낙에 큰 전쟁이었고 그 당시 일본 정규군, 그러니까 수십만 대군이 들이닥칠 때 조선의 방비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산진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 군들은 우린 거기서 실망했다, 좌절했다, 부산에서. 왜냐하면은 쉽게 이기긴 했지만 어이 저항을 열심히 하네, 만만치 않네, 쉽게는 못 이기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동래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 동래구지만 그 당시에는 부산지는 하나의 요새였고 그쪽이 가장 행정구역은 동래부였어요. 동래부였기 때문에 뭐 근처에 고을이 다 모였습니다. 양산 군수도 달려왔고 그다음 울산에 있던 경상좌병사 이각도 왔습니다. 경상좌병사라는 거는 그 서울서 보기에 네네. 근데 보기에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바라볼 때 오른쪽이 우고요. 왼쪽이 좌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같은 경우는 네. 우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주, 포항, 대구, 안동 이건 좌도죠. 아,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지도에서 우리가 지도를 네네. 위에서 볼 때 우좌가 아니에요. 네네. 오른쪽 왼쪽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기에 임금 그렇네요. 보기에 네네. 임금 보기 그런 겁니다. 아, 결국 임금이 봐야 돼. 그러니까 그 경상좌병사,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는 이 경상좌도의 병마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었죠. 이름이 이각. 이각. 예, 이 각이 이제 동래부에 와서 부사 송상해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진왜란 터질 때 조선 조정이 전쟁을 예측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다고 확신은 못했지만 네네.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능한 어떤 무장들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충무공도 그때 간 거거든요. 그때 누가 추천해라 해가지고 네네. 내려간 거니까. 따지고 볼 때 이각도 상당한 엘리트 관리였던 생각이 들어요. 엘리트 무관. 또 무예에 뛰어나가지고 임금의 총에 받았단 말도 있거든요. 되게 엘리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좌병영에 어떤 직업군도 있었고 달려왔는데 네. 그러니까 동래부 송상현, 부사 송상현은 이제 이 이각을 중심으로 뭘 하려고 했겠죠.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군세가 뭐 2만 3만이다. 부산진이 하루는커녕 뭐 몇 시간 만에 함락됐다. 그러니까 이각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이 동래부는 부사가 지키고 나는 성 밖을 나가서 밖에서 지원하겠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책임을 진 그때 당시 때 가장 책임을 그 갖고 당시의 있는 방어력의 존재. 핵심이었겠죠. 네. 근데 그 부대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겠네요. 예, 왠지. 이각이. 네, 이각. 나는 밖에서 지원할게요. 외부에 나가서. 송성현이 말렸죠. 하지만 그는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단 20명만 남기고 나가버려요. 자기 부하 중에서. 수만 명이 달려오는데 20명.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 동래부 순절도란 그림이 있어요. 18세기 그림인데 네네. 이 그림 중간에 보면 중간에 부사 송상현이 관복을 입고 최후를 기다립니다. 일본군은 산에 걸친 성벽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고 육박하고 있고 송상현은 관복을 입고 마지막 최후를 맞습니다. 근데 성의 바깥쪽 좌측 상단에 보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도망가는 그림이 있어요. 몇 명이서. 그게 경상좌병사 이각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네요. 의도적으로 좌병사를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걸 왼쪽으로 그리는 거죠. 네. 근데 외부에서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네. 바로 튀었어요. 울산으로. 어쩜 이런 분들은 왜 예측이 안 틀리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경상좌병영 그 당시에 인근 고리 다 모였어요. 네. 병력이. 근데 좌병사가 그들을 이끌고 지휘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이각이 내린 명령은 그거였습니다. 야, 창고에서 면포. 그 당시 면포는 광목 같은 거. 네. 그 당시는 이제 물물교환 경제였기 때문에 거의 그게 현금이었거든요. 그것과 내 첩을 싣고 빨리 옮겨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도망치겠다. 도망가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급 관원이 황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각은 시끄러 임마 하면서 칼을 빼서 목을 쳐버립니다.
도망치는 것도 그냥 도망치면 되지. 왜 아니 창고에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아니 영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 목을 쳐버려요. 놀라운 리더네요. 예. 상상 이상의 리더. 네. 그러니까 경상자병사 이각의 문제는 단 도망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상자병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경상좌도 그 경주, 포항, 안동, 대구 네. 이르는 그쪽을 총 책임지는 병마 절도사거든요. 근데 그가 도망가면은 이 경상좌도의 병마를 지휘할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또들끼리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순변사가 내려올 때까지 경상좌도를 총 지휘할 그 사령관이 없었던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 거죠. 그렇게 무예가 뛰어나서 엘리트 군인이었던 이각이 그렇게 그 사고를 치니까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시기에 어정쩡한 무책임을 부리면서 전쟁은 처참한 비극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초창기인 거죠. 임진왜란에 시작하자마자 예. 화끈하네요. 시작하자마자. 네. 저는 이각의 모습에서 한 명을 떠올리게 돼요. 어떤 분이죠? 요즘 정치인이요. 왠지 나는 밖에서 지원할게요. 시끄러 임마. 이준석 후보죠. 네. 우선 그 계엄이 떨어진 날 소식을 듣고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임무는 당연히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뭐 집에 가 샤워하고 나왔다는데 나 그것도 이상하지만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예. 국회에 와서도 담을 넘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 의원도 담을 넘어 들어가는데 국회의원은 담을 넘었는데 의장도 담을 넘었는데 네. 아니 이분은 담을 안 넣고 밖에만 외부에서 지원했대요. 통화를 하면서 바로 이각의 말이죠. 나는 밖에서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근데 밖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계엄군이 국회 밖에 그 국회를 이미 들어와 있고 밖은 경찰이 포위 중인 상황이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인데 윤석열이 얘기했죠. 계엄을 2번, 3번 때리면 된다고. 그런 상황이면 국회가 해제 결의안 해도 해제하고 또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실상. 없는 거죠. 네. 아니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해제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 당시 절차를. 국회의장이야 거기서 밤을 샜어요. 네. 기억에 납니다. 네. 만약에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또 계엄을 때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끝내 이준석은 답을 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가 국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들어갔다가 잡혀갈까 봐. 군대가 오면 잡혀갈까 봐. 해명은 없었던 거죠. 해명은 여기에 대해서. 밖에 지원하려고. 지원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밀접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통화 뭐 하냐고. 그가 열심히 꾸짖어요. 그 카메라 앞에서 막 꾸짖습니다. 이건 내란 행위야 뭐 하는데 문제는 그 말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는 그 내란 행위를 그냥 지켜본 셈입니다. 결국 누가 담을 넘어갑시다고 하자 뭐라고 했죠? 시끄러 임마 하지 않습니까? 아, 실제요. 실제요? 그거 못 들었어요? 시끄러 임마? 유명한 사건을?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들었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아니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담을 넘자고 해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어떤 비서관이 그때 시끄러 임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뭐 이거 제가 이거 편집할 때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그때 당시 읽고 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지금 동영상 많아요. 네. 그냥 경상자병사 이각의 문제는 그 성을 버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간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기했지만 제멋대로 개인 행동을 하면서 경상좌도 방위의 근간을 털어먹은 데 있거든요. 첩을 끌고 곡간 털고 도망치면서 말입니다. 그것처럼 어쨌건 국회에 끝내 진입하지 않았던 이준석 후보는 내란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한 당의 후보가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또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유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는 또 한 번 갈라치기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신 거죠. 예. 남녀 갈라치기야 말할 것도 없고 뭐 요즘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기 했고 어제는 제가 들은 건 그 젊은 이들이 많은 학교 유세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는 세대를 네. 갈라치고 있더라고요.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성세대의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연금이란 게 국민 납입금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재정은 투입돼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건 합의고 협의고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 이미 고갈된 지가 4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메꾸고 있죠. 그쵸, 책임을 지고 예.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개혁은 필요하죠. 그 손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거 오래 끌고 가야 되고 그런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이 필요한 거는 뭐랄까 서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이만큼은 우리 합의하자는 그 정신이지 늙은이들이 탐욕 때문에 너희가 고생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저질 선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연대와 합의를 거칠 일인데 이걸 자기 표 얻자고 자기의 정치적 꿍심의 빌미로 세대를 갈라치고 기성세대의 탐욕을 거학처럼 부각시키는 거는 이건 나라를 해친 일이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모든 걸 시작하더라고요. 이야기의 주제고. 그러니까 복지가 어찌 되건 말건 일단 갈라치고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는 지지층을 선동합니다. 어제 한 얘기 중 하나가 1년 내내 병원 쇼핑족이 9천 명쯤 된다. 병원 쇼핑족이.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금을 줄이는 거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선동하던데 근데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단순한 병원 쇼핑족인지 아니 만성질환자인지 뭐 등등은 따지고 보면 될 문제고 우리가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한데 거기서 그들의 존재 때문에 너희가 세금을 더 내고 그들을 정리하면 세금 덜 낸다는 식의 선동하는 거는 뭐랄까 한심하더라고요. 급기야 이제 그는 수백만 지켜보는 그 TV 토론에서 최악의 말들을 발설하고 말죠. 우리가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저희들은 너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네. 그는 권영국 후보를 그것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른바 차도살인, 즉 칼을 빌려서 남을 죽이는 그런 계책을 쓴 건데 사실 그 자체가 그 자기의 말이 시청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트라우마를 줄지, 얼마나 불쾌감을 줄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터뜨린 다음에도 죄책감이 없어요. 결국 어쨌든 두 번째 사과까지는 하긴 했지만 계속 변명을 달죠. 네. 저는 그 떠오르는 거죠. 도망가는 주제에 칼을 휘둘렀던 경상좌병사 이각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 이익을 위해서는 가리는 게 없고 제 살 길을 위해서는 대의나 가치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던 이각처럼 말입니다. 어제 유세에서 제가 되게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저는 20년 30년 정치를 더 할 건데 그 말 들으니까 약간 모골이 성해지더라고요. 동네성에서 나는 밖에서 지원할게요 라는 말을 듣는 그 부사 송상현의 심정이 됐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 이각은 되게 행동다운 최후를 맞습니다. 임난 때 조선 조정은 도망간 사람들을 거의 처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요? 다 도망가니까 다 죽이면 장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의 한국은 이 상황은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각은 도망가다가 임진강가에서 도원수를 만납니다. 총사령관. 도원수 김명원이 물어요. 너 어디 가냐 지금? 임금 호위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 경상좌병사 아니냐? 너 군대 어디 갔어? 저 혼자인데요. 이러면서 상황이 뽀록이 나고 김명원은 원래 좌병사쯤 되면 임금한테 보고를 하고 참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냥 목을 쳐버려요. 현장에서. 네. 너무나 컸던 거죠. 도원수 김명원 하면 그렇게 좋은 말을 들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좀 뭐랄까요. 본인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었나 봐요. 김명원은 문관이었기 때문에 좀 삽질을 많이 합니다. 네. 총사령관으로서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근데 이각만큼은 뭐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임난 초기 전황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쟁이 예고 안 된 전쟁도 아니었고 전쟁이 난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언제일지 몰랐고 그 언제가 언제 올지를 몰랐던 거죠.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들이닥친 전쟁 속에서도 열세를 맞은 상황에서도 싸울 사람은 싸웠고 또 저한테 감동을 줄 만큼 열심히 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 앞장서서 삽질을 하면서 결국 온 나라가 결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 허접하고 비겁하고 무능하다면 거기에 탐욕까지 부린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죠. 결국은 주권자의 책임입니다. 그 당시는 왕국이었으니까 왕이 그들을 임명했죠. 임금의 책임이죠. 이제는 저희들이 임명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우리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사람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각 같은 인간들이 선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각 같은 이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 정도로 우리가 현명했으면 합니다.
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매번 들을 때마다 더 느껴요. 그러니까 동화책이나 위인전이나 동떨어진 어떤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과거의 사람을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의 현재 잘 적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